법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제 말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소송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말 다 들어주고 반박하는 거 기다려주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과연 내 사건을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혼소송에서는 바로 가사조사라는 절차인 것이에요. 법원 공무원인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내 사건의 심도 있는 조사를 시키는 절차를 가사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사조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상황별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콕 집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얘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조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가사조사에 대한 설명을 이 영상을 보시고 듣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전부 다 가사조사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이 사건에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미성년 자녀들이 친권자, 양육자가 서로 되고자 하는 경우에 누가 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이런 경우 보통 가사조사 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사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난 변호사한테 맡겨놔서 변호사가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직접 법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사조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원고, 피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가사조사관 앞에서 진술하는 절차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2, 3주에 한 번씩 2회나 3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다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당사자 분들께서는 하루 반차나 연차를 내고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고, 더 부담스러운 것은 가사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정말 보기도 싫은 상대방과 같이 앉아서 한 자리에서 얼굴을 대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런데 가사조사라는 절차는 변호사가 쓴 서면으로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관을 통해서 직접 진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내가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조사받기 싫다 하는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나가셔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진술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폭행의 가해자 또는 부부 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죠. 강간의 상대방이다. 그래서 얼굴을 대기가 너무 껄끄럽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내달라고 하셔서 분리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법원에서 상대방과 분리 진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이랑 내가 조사받을 시간을 다르게 정해주거든요. 다른 날짜, 다른 시간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분리 진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가사조사관 입장에서는 질문 하나 물어보고 두 사람이 같이 앉은 상태에서 다른 대답을 할 경우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조사를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날 따로따로 불러서 진술을 받게 되면 추가 질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또 부르고 해야 되니까 가사조사관 입장에서는 일이 2배로 이제 느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조사를 꼭 받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폭행을 평소에 하시던 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가사조사관 앞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이 조사를 받는 것이 또 나은 점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사조사관 앞에서 가사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변호인 없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가사조사관은 판사님과 미리 어떤 걸 질문할지 의논을 해서 이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는 질문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편파적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질문을 받는 그 상황에서 가사조사관에게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하시면서 막 화를 내고,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상대방 말을 딱 끊고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본인 말을 또 막 화내시면서 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상대방 주장대로 받아들여질까봐 내 주장대로 어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사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을 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본인에게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사조사관의 의견서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판사님은 가사조사관이 그 의견서를 보고 판단의 기초로 삼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관 앞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재판 결과 자체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사건인데, 상대방이 변호인 없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가사조사관이 너무 편파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시면서 가사조사 도중에 준비서면으로 판사님한테 한 10장 정도 그 가사조사관에 대한 그런 억울한 심정을 막 써서 이제 내신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가사조사관도 법원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판사님도 법원 공무원이죠. 그럼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이런 준비서면을 낸 사람이 아주 유난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좀 높아요. 물론 진짜 가사조사관이 편파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이제 대답을 하고, 상대방과 같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를 이렇게 중간에 끊지 말고 상대방의 진술이 전부 끝나고 나면 본인도 이렇게 진술을 하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는데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조사를 받을 때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보통 비슷해요. 나는 애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나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애들은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이미 다 보고 온 그 소송 기록에는 두 분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쌍욕하고 물건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자료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기 싫대. 그게 과연 애들을 위하는 걸까요? 애들은 부모가 싸우고 욕하고 막 때리고 서로 하는 모습을 보고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클 가능성이 크고요. 본인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아서 본인이 답답하거나 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도 폭력으로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애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기 싫다라고 대답을 하면 가사조사관이 본인이 하는 대답을 듣고는 있지만 의견서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내가 좀 잘못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고 정말 내가 정말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사조사관을 좀 설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사조사관을 설득해서 이 사건이 이혼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서가 판사님에게 도달되어야 본인이 이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가사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관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고,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진술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 하는 대답으로는 가사조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 아빠라면 둘 다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친권자, 양육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내가 키우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다.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애들을 엄마가 주로 다 케어하고 애들을 다 관리해야 하고 아빠는 애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양육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양육권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양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요. 나는 애들 엄마보다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애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엄마가 양육비 많이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반대 질문이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큰 애는 뭘 좋아하고 작은 애는 뭘 좋아하는지, 큰 애 성향은 이렇고 작은 애 성향은 이렇다. 내가 양육자가 되면 큰 애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키우고 작은 애는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키우겠다. 애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이다.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정도로 애들에 대해서 모든 걸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애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엄청 많았고 내가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잘 케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양육 방식을 비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양육자로 되었을 때 무엇이 장점인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가사조사 잘 받는 법, 가사조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가사조사는 변호사 없이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경찰서도 아니고 내가 죄인도 아닌데 가사조사관이 나를 취조하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을 하되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불리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변호사가 안 계시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사조사관을 잘 설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혼자서 해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박리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는 당사자는 어떤 부분을 진술했을 때 유리할지, 어떤 부분을 진술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변호사에게 다 설명을 듣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팩트를 전부 다 진술을 그대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의 결과가 좋을지는 물론 제가 거짓말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문은 받아보고 가사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